세 분 모두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좌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크 진행을 맡게 될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자, 좀 전에 그 이유철 사장님께서 그 AI Nativ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이죠. 엠판기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넥사 크로, 넥사 랩, 넥사 AI, 넥사 옵스. 그 중에서 오늘 패널 토크에서는 넥사 랩, 넥사 AI, 넥사 옵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개발하신 투비소프트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들의 관점 좀 또 새로운 정보 그런 걸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 소개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비소프트 미래기술연구소의 넥사 랩 그룹을 맡고 있는 고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클라우드 그룹을 맡고 있는 고성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생방송이나 생방 토크나 아니면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패널 토크 할 때 패널들하고 토크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저 포함해서 이렇게 세 명의 고씨가 이렇게 저희가 절대로 이게 일부러 한 건 아니거든요. 고씨가 이씨, 박씨, 김씨하고 다르게 되게 휘성이 아니, 되게 흔한 성이 아닌데 이렇게 세 명의 고씨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고스톱을 칠 때 쓰리고 하면 두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 두 분의 그 좀 관점과 어떤 경험을 두 배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최대한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패널 토크가 40분인데요. 40분을 좀 밀도 있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이 두 분 각자 10분 발표 후에 20분 내 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럴 때 여러분도 오늘 발표하고 패널 토크를 들으시면서 이 투비소프트의 엔판기아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엔판기아가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개발과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하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넥사 랩스하고 넥사 AI를 개발한 고현정 그룹장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고 그룹장님이 아까 제가 보니까 본인이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진짜 세미나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스럽게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가 기업 표준 위에서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개발의 출발점 변화에 대해 넥사 랩과 넥사 AI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개발 도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개인의 개발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개발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개발은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화면 중심 개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넥사랩은 화면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에서 시작하는 방식으로 개발의 출발점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넥사랩은 기업의 개발 출발점을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업마다 화면 스타일, 개발 방식, 코드 규칙이 제각각이면 개발 결과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넥사랩은 아키텍처, 공통 컴포넌트, 비즈니스 구조, UI와 서비스 구조를 기업 표준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누가 개발하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넥사랩은 모델 기반 풀스택 개발 환경입니다.
넥사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영역입니다. 투비소프트는 오랫동안 UI 플랫폼 분야에서 강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백엔드 서비스 영역은 고객 환경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넥사랩은 이 영역을 확장하여 워크플로우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SQL, REST API 같은 시각적인 노드로 구성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서비스와 모델 구조로 생성합니다. 즉 이제는 화면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개발 환경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폼 영역, 즉 화면입니다. 넥사랩에서의 화면은 컴포넌트를 하나씩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화면 구조를 정의하는 뷰셋, 화면 구성 요소를 생성해주는 뷰 템플릿, 그리고 동작을 연결하는 인터랙션. 이 요소들이 워크플로우로부터 생성된 모델과 결합되어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즉 화면도 비즈니스 로직과 마찬가지로 구조화되고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관리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조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연동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나왔네요. 엔판게아 포털에서 데이터 소스를 먼저 연동합니다. 기존에 레거시 DB가 있다면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로직을 정의합니다.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 쿼리를 작성하거나 다른 노드들을 추가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생성인데요. 앞서 비즈니스 로직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템플릿들의 조합으로 화면이 한 번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 정의입니다. 만들어진 화면에 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와 액션을 연동해서 화면의 동작을 정의하고 바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넥사랩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연동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나온 UI 스키마 정보를 통해서 템플릿들의 조합으로 화면을 생성하고 그리고 동작 정의까지 잠시만요. 저랑 사인이 안 맞아서 마지막으로 동작 정의까지 해서 화면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넥사랩은 구조화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화면 생성부터 실행까지 연결되는 개발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구조에서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각각 데이터, 로직, 화면이 각자의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영역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발생해도 어디서 영향이 있는지 미리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구조를 기반으로 재사용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넥사 AI입니다. 넥사랩이 개발 표준 구조를 정의했다면 그 위에 개발 속도를 더하는 것이 넥사 AI입니다. 넥사 AI는 엔판게아 전반에서 활용되는 AI 공통 레이어입니다. 그 중에서 넥사랩에 결합된 넥사 AI는 빈 화면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의된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표준 구조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개발이 끝난 후에도 현업 사용자가 자연어 기반으로 화면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SQL 자동 생성입니다. 동영상이 좀 늦게 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워크플로우 노드에서 SQL 노드에 원하는 자연어를 입력하면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쿼리를 기반으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자연어로 원하는 화면을 입력하면 생성될 화면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 파일명을 입력하면 실제 폼 화면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화면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연동해서 화면의 동작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실게요. 다음은 인터랙션 연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로 화면의 동작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바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넥사 랩과 결합된 넥사 AI는 자연어 입력만으로 SQL을 생성하고 화면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결과가 끝이 아니라 표준 구조 안에서 유지되고 수정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AI의 생산성과 기업의 개발의 일관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최근 생성형 UI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화면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만드는 것보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요청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생산된 결과가 기존 시스템 구조와 맞는지 이후 수정과 확장이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넥사 AI는 넥사 랩 안에 이미 정의된 서비스 구조와 기업 표준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일관되고 생성된 이후에도 유지 보수와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AI가 단순히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구조를 기반으로 일관된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은 더 이상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넥사 랩은 기업의 개발 표준 구조를 만들고 넥사 AI는 그 위에서 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화면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시작하는 개발, 그 첫걸음을 넥사 랩과 넥사 AI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성일 부국장님한테 넥사 옵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부국장님은 무대 체질이어가지고 여러분 박수 칠 수 없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부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발자 경험과 골든 패스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주제로 넥사 옵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용자 경험, 즉 UX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좋습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좋은 사용자 경험이란 결국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이 경험이라는 시각을 개발자에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자 말고 개발자 얼마나 많이 붙여서 생각해 봤나요? 아마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 내에서 개발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지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프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든가 준비하고 그 위에 서버를 설치합니다. 웹서버, 와스, 데이터베이스 등등 설치하죠. 이런 서버들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스 저장소라든지 형상관리 방안, CI, CD 파이프라인 등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다 세팅하고 검증까지 다 완료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운이 좋으면 며칠 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초기에 많은 시간을 이런 과정에서 허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요청과 대기와 다시 시작의 반복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프로젝트의 초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발자는 작업의 흐름을 끊기게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 이해의 맥락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의 힘인데요. 개발자에게도 이 바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발자도 이 몰입을 통해서 깊이 있고 집중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비효율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키워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자 셀프 서비스. 이것은 개발자가 필요로 할 때 직접 요청하고 생성해서 바로 시작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발자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은 결국 이어져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자가 환경을 구성하거나 운영을 고민하는 대신에 표준화되어 있는 플랫폼 위에서 빠르게 개발에 집중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제품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내부 개발자 플랫폼, 줄여서 IDP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개발자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환경 자판기로 이렇게 걸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바로 즉시 제공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는 진정한 셀프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비단 개발자에게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개발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스 저장소라든지 CI 파이프라인 관리, 그리고 배포, 전략, 모니터링 시스템 등등의 이런 환경들을 표준화하고 캡슐화해서 골든 패스로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운영 효율을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넥사 옵스야말로 바로 이런 골든 패스를 기반으로 개발자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저희 넥사 옵스에서 어떻게 골든 패스를 기반으로 한 개발자 셀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탈에 접속하고요. 프로젝트 생성 요청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오늘 웹 서버 하나를 만들 텐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실제 배포 환경입니다. 배포 환경이니까 개발용 서버만 필요한 건 아니라 제가 이번에는 검증용 서버와 운영용 서버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배포 환경이 추가됐죠. 여기에 엔진X 기반의 웹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콤보박스에서 카탈로그를 보시고 제가 엔진X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부수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바로 생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생성 요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실제로 생성이 완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화면에 접속해서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현재 생성 중인데요. 곧바로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앞서 선택했던 엔진X 기반의 웹서버가 개발계, 검증계, 운영계 이렇게 세 개의 환경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
실제로 배포해서 이것이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니까 앞서 제가 생성할 때 만들어놨던 DEV, STG, PRD 세 개의 배포 환경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소스 코드를 빌드해 줍니다. 빌드가 실행되고요. 실행이 완료되면 바로 배포를 합니다.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이 개발 환경 다음 환경인 검증 환경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버튼을 앞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PRD 즉 운영 환경까지 배포 완료를 쳤습니다. 자, 그다음 실제로 제가 배포한 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속 버튼을 누르면요, 기본적인 제가 엔진X 이미지 기반 위에 아주 기본적인 샘플이 잘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저에게 개발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화면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접속하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자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각 서버들의 자원 사용량도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까지 넥서옵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넥서옵스는 개발자 경험과 골든 패스를 통해서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 속도를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기업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경쟁 환경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접점 채널이 애플리케이션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의 해답으로 저는 그리고 투비소프트는 넥서옵스를 제시합니다. 이제 개발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시작에 저희 넥서옵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두 분은 지금 뭐 넥사랩스, 넥사옵스, 넥사 AI 다 개발 다 하신 분들이니까 궁금한 게 이거 개발하시면서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와 이런 게 조금 힘들었네 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면서 아하 와우 뭐 이런 모먼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넥사랩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지 UI라고 해서 MVC 개발 패턴의 구조는 계속 유지한 채로 이지 UI, 퀵코드, 그다음에 넥사크로 스케치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백엔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넥사랩은 백엔드 비즈니스 구조까지 포함한 풀스택 개발 환경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왔던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넥사크로 스케치를 개발하면서 MVC 패턴이 결코 틀린 건 아니다라는 설계 개념만큼은 지켜보고자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넥사랩은 그렇게 MVC 모델 중심으로 개발 방법론을 설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고성일 그렇잖아요. 저는 넥사 AI 개발할 때 생각나는데요. 근데 저희가 넥사 AI 사실 그 전에 이제 넥사 어시스트라고 불렀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뭐 SLLM들 갖다 놓고 파인 튜닝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학습시키면 짜잔하고 금방 넥사크로 전용 AI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 주변에서 저희 그전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파인 튜닝이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팀원하고 같이 우리가 하면 대박이라고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 조금 무모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투비가 이제 27년 동안 제품을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나름 내부적으로나 고객한테 제공했던 매뉴얼이나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하면 학습용 데이터로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파인튜닝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뭐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모델도 중요하다. 근데 모델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서비스해드리는 이 넥사 AI는 RAG, 뭐 라그라고도 하시고 하는데 RAG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넥사 AI는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처럼 각 개발 사이클을 지금은 보면 이제 화면 만들고 뭐 고기만 있지만 앞으로는 각 개발 사이클마다 AI 에이전트처럼 넥사 AI가 다 활동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PD님이 말씀해주신 게 저희가 이제 꿈꾸는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 맞고요. 그 지금은 넥사 AI가 저희 투비소프트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AI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합 허브 플랫폼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제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라고도 하고 상용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뭐 일반 상용 모델과 혹은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뭐 SLLM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인퍼런스 레이어 그리고 다양한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서 저희 고현정 이사님이 발표 때 보여드렸던 SQL 생성 같은 것도 실제로는 이 AI라고 넥사 AI라고 하는 그 허브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화해서 만들고 그걸 저희 허브 위에다가 연결시켜서 동작시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허브 플랫폼 위에 모든 것들이 에이전트화해서 동작하도록 연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고현준 군장님, 그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그 기업 표준의 근거에서 AI가 화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일반 바이브 코딩처럼 자기 마음대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표준의 근거에서 한다는데 그 기업 표준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 표준이라는 것에. 기업 표준 안에는 그 기업 문화를 담는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화면 스타일이라든지 UI 패턴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 표준 규약들이 있죠. 코드 규칙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그 화면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테마나 아니면 일부 뷰셋 구조로 담고 그다음에 화면의 구성 요소, 공통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는 뷰 템플릿으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액션에는 그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액션으로 담기게 되면 이 뷰셋 그다음에 뷰 템플릿 그리고 이제 액션의 조합으로 일관된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바이브 코딩에 한 번 생성하고 계속 잘못 다른 화면들을 생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표준 위에서 각각의 모듈들을 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비소프트가 국내에서 만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몇십 년간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넥사크로도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프레임워크인데 그런 거에서 그동안 몇십 년간 투비소프트가 축적해왔던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이런 기업 표준 여기에 뭔가 들어가서 그것도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학 지금 저희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UX 패턴이라는 것들이 이미 기업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패턴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패턴을 기반으로 표준 구조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완전 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네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보면 저도 토크하이트에서 얘기 나면 요새 온톨로지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비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자산들이 어떤 개발의
온토로지화까지 나중에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굉장히 투비소프트가 좀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과제를 또 주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아까 넥사랩 뭐 넥사이 들으면서 저게 올마이티처럼 모든 개발에 저게 다 적용이 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넥사에 있으면 적합한 분야가 있을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거시의 현대화라고 요즘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넥사 레벨 같은 경우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다 뜯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구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기능인데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도 그대로 연동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서비스를 굳이 다시 설계하고 다시 만들지 않아도 표준 구조로 전환하고 그렇게 표준 구조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은 전체 시스템 구조가 이제 구조화된 상태에서 AI와 결합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 뭐 제조업 보면 다양한 업종에 이미 넥사크로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뭐 2,7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미 넥사크로만 쓰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하신 넥사랩, 넥사이먼, 넥사옵스 같은 것을 도입하면 훨씬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넥사 랩으로 그대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같은 플랫폼 데이터를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고성윤 그룹장님, 제가 아까 넥사옵스 이렇게 들으면서 저거 뭐 젠킨스나 아니면 길랩 뭐 CI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브옵스 툴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의문이 든 분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애정남처럼 요게 다릅니다, 우리는. 네. 일단 긴랩 CI나 젠킨스 같은 데브옵스 도구들이 있죠. 넥사옵스는 이런 도구들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넥사옵스 내부에 이런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은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공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요거를 예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에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집마다 그 배관이 있죠. 수도 배관하고 뭐 보일러 배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마다 이제 수도 배관하고 이제 뭐 보일러 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데브옵스 방식은요. 그 집의 주인한테 파이프하고 공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 파이프하고 공구를 가지고 배관을 연결해서 수도를 연결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연결하겠죠. 그러면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보일러를 켜면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자, 좋죠? 자, 그 윗집에 가볼까요? 그 윗집 주인도 똑같이 자기가 그 파이프하고 배관을 연결해서 돌아가게 만들죠. 근데 아파트 전체로 보면 배관이 다 달라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가시성, 일관성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요. 넥사옵스는 그냥 완전히 기존 아파트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표준화되어 있는 설계서대로 다 배관 다 깔아놓고 그리고 주인들한테 들어와서 사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넥사옵스는 데브옵스 포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툴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는 드러나질 않았지만 내부에 저 동작질을 하는 것들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데브옵스의 모든 도구들이 실제 내부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실 때 자판기에서 캔 딱 뭐 누르면 서버 이미지가 딱 캔으로 나오듯이 네.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 이제 여기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게 이제 뭐 서버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가 제공되고요. 그쪽 그 뭐 개발하고 있는 그룹들이 그런 이제 이미지를 올려놓는 이미지 레지스트리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커 허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접속해서 그 공인돼 있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그룹이 올려놓은 이미지를 다운 받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저장소에 관리해 이제 내려놓고 검증은 다 거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고객이 자판기에 와서 그 톰캡 버튼을 누르면 저희 저장소에 있는 톰캡 베이스 이미지를 갖다 놓고 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하고 그리고 환경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실제 배포용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이미지 그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의 그 캔으로 나오는 거겠죠. 네네. 네네. 그 넥사 옵스에서요. 네. 넥사 옵스에서도 앞으로 이제 넥사 AI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굴장님 생각하시는 요런 파트에 앞으로 넥사 AI가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개발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일회적인 작업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배포나 CI 같은 것들이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실제 이제 테스트를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AI라든지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추가됐을 때 굉장히 강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기능을 저희가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 고인정 굴장님, 이 넥사 랩으로 개발할 때 그 아이디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따로 뭐 또 뭐 설치하고 뭐 그런 오버헤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엔판게아에서는 설치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스형 개발 도구들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웹 아이디로 웹에서 바로 접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비즈니스 플랜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고인정 굴장님은 이제 이 넥사 랩을 앞으로 이제 더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로드맵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도 넥사를 앞으로 요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 있다면 제 최종 목표는 어쨌든 레거시의 현대화일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단어인데요.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새로 뜯어서 고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근데 그 복잡한 시스템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점차 새로운 현대식 AI 기반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사 랩이 지금 현재는 레거시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실행하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넥사 랩이 어쨌든 레거시의 현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브 코딩하고 그 투비소프트가 지향하는 이런 개발 배포 쪽에 AI를 쓰는 거하고는 결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방향성이.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뭐 개발할 때 항상 개발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팬시하고 새로운 것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런 개발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도 사실 AI가 나오고 지금까지 사실 안 썼는데 작년 말부터 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줄 수도 있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넥사 랩을 개발하면서 그것과 이제 넥사 랩과 그다음에 기존 AI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한 번 생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유지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넥사 랩의 방향이 그렇게 일관된 표준 구조 위에서 생성하는 개발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모든 것을 다 넥사 랩으로 하진 않더라도 어떤 부분은 넥사 랩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일반적인 바이브 코딩을 하고 그런 것이 투비소프트가 꿈꾸는 세상입니까? 그룹장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꿈꾼다기보다는요. 네.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투비소프트의 이런 방향성이 단순하게 지금 일반 바이브 코딩을 좀 이렇게 따라하거나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 기업 관점에서 아까 엠판기아를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제 이런 두 분 말씀에 이런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아무래도 개발하신 분이 많을 텐데 뭐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 분 그냥 각자 개인적인 관점 뭐 정답이 아니라 이런 저 AI 시대는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본인들도 걱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 팁 하나 얘기한다면 네네네 저는 솔직히 개발자는 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발자 화이팅.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주로 예전에는 코딩을 잘하는 쪽에 집중이 좀 돼 있었다면 그것보다는 좀 문제를 좀 잘 정의하는 쪽에 그런 능력들이 더 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써서 지금도 코딩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AI가 근데 가끔씩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도록 디버깅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현정 국장님. 저도 고성률 이사님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개발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개발자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발자가 코딩에 집중했다라 그러면 좀 더 설계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개발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패널 토크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